나중에는 경찰서까지 갔어요. 이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하게 될 줄 몰랐어. 와, 그러면서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너무한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드로앤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창피하고 부끄러운 저의 과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인생을 좀 막 살았던 시기를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올바른 이미지를 깎아먹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좀 긴장이 돼가지고 맥주를 좀 준비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35년간의 삶을 살면서 제일 밑바닥이라고 느꼈을 때가 대학교 2학년 때거든요. 그때 저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집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는 그때 이삿 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게, 이삿짐 센터에서 짐을 정리해주시는 분 중에 아주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짐을 막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여기는 집이 너무 작다, 이거 짐이 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사하는 내내 계속 그 소리를 계속 하시니까 저도 좀 거슬리고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꾹꾹 참다가 버럭 화를 내면서 집 좁아진 거 누가 모르냐고, 지금 불난 집에 부채질하냐고 이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저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사실 이사 가기 전에도 제 앞에서 엉엉 우는 모습을 처음 보고 놀라고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게 집이 막 기울어지고 막 이사 가고 이러니까 저도 막 정신이 없고, 그래서 당시에 만나던 여자친구한테 좀 소홀해져서 이별을 하게 됐어요. 안 좋은 일은 원래 연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이사하고 며칠 있다가 제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우리 맥주나 한잔 하자 이러면서 나갔는데, 그때 나가는 길에 그 동네 양아치한테 갑자기 시비를 걸려서 제가 맞았거든요. 너무 제 친구 앞에서 막 창피하고, 그 이사간 동네도 너무 싫고 집도 싫고 막 세상이 너무 싫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막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10대 때 진짜 착한 아이였거든요. 부모님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가대 회장도 하고 정말 그냥 바른 생활 아이였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 저희 부모님도 모르는 얘기인데, 이거 보면 안 되는데, 지금 보고 있다면 영상 끄세요.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때 제가 술도 되게 많이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랬거든요. 나중에는 경찰서까지 갔어요. 이 얘기를 내가 유튜브에서 하게 될 줄 몰랐어.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그날도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막 술을 엄청 많이 마시고 집에 걸어가는 길에 친구 집 데려다주고 거기 화단에 자전거가 이렇게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에 자전거 버려져 있는 거 되게 많잖아요. 심지어 자물쇠도 안 치워져 있었고 손잡이가 부러져 있어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그냥 타야겠다.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술도 좀 취해 있었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가 버려져 있네? 그러면서 제가 그걸 타고 간 거예요. 저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자전거 주차장에 이렇게 또 던져놓고 그리고 잤죠. 근데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자전거를 그대로 가지고 가서, 저 이거 진짜 버려진 건 줄 알았다, 자물쇠도 안 채워져 있었고 손잡이도 부러져 있었고 화단에 이렇게 버려져 있었다. 근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누군가 그거를 훔쳐서 타다가 손잡이가 부러져 있으니까 그냥 버려놓은 것 같아요. 그걸 제가 주운 거지. 어떻게 합의를 봤는데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모은 돈으로 새 자전거를 사드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도 잃어버리고 내가 사는 집도 너무 싫고 동네도 너무 싫고 모든 게 다 싫었던 것 같아요. 한국도 너무 싫고 거기서 막 수많은 경쟁과 비교와 막 모든 것들이, 모든 상황들이, 환경들이 다 싫어서 호주로 워홀을 떠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한테는 그런 막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던 그 시기가, 제가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부모님한테 창피한 아들이 되면 안 되겠다, 나 스스로 자립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저는 호주로 워홀을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호주에서 굉장히 크게 경험한 게 있다면 밑바닥에서 살아보는 경험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외국에 나가면 한국에서 겪었던 비교나 격차를 덜 느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호주에 가니까 사람의 신분 계층이 더 확실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외국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우선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이 워홀러들이고요. 그 다음이 유학생,
그리고 영주권자, 그 다음에 시민권자가 있어요.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비자를 받고 워홀을 가게 돼서 현지 유학원의 매니저라는 분이 초기 정착을 도와주는 걸로 갔거든요. 근데 이 매니저라는 사람이 진짜 쓰레기였던 게 자기가 그 시민권자라는 거에 굉장한 특권의식을 가지고 워홀러들을 은근히 깔보고 등쳐먹고 가스라이팅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일하던 곳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에 칼이 찔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막 꼬매고 보험 청구를 해야 돼서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이메일 보내고 근데 또 제가 호주에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또 가방을 도둑 맞아가지고 노트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보면서 거기 유학원에 가서 저 프린트 하나만 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저를 그 매니저가 보면서 엄청 구박을 하고 눈치를 주는 거예요. 여기가 니네 집이냐. 그때 진짜 온갖 서러움과 수치심을 느끼면서 제가 무기력감을 느낀 것 같아요. 와,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서 레스토랑 가서 설거지하고 피비린내 나는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덜덜 떨면서 고기 덩어리들 정리하고 이만한 쓰레기통으로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리고 그러고 집에 오면 온몸에 음식물 냄새랑 기름 쩐내 있죠. 그리고 손가락은 항상 팅팅 불어 있고 갈라져 있고 그러니까 워홀이라는 게 되게 낭만적일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최저임금 받는 외국인 노동자인 거예요. 그냥 그 나라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계층인 거죠. 인종차별에 영어 못한다고 무시받고 같은 한국 사람끼리 비자로 막 끝나누기 하고 근데 저는 그때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우선 첫 번째는 나는 어딜 가도 내 손으로 굶어주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힘든 삶에서도 행복한 시간을 만들 수 있구나. 일 끝나면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바닷가 놀러 가고 뭐 친구 없을 때는 뭐 혼자 스케이트보드 타거나 카페 가서 그림 그리기도 하고 가끔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공원 가서 놀고 낮잠도 자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럼 또 거기서 또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좋은 추억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삶이 되게 밑바닥같이 느껴져도 그 매일매일이 불행한 건 또 아니더라고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아도 좋은 날이 있고 힘든 날이 있고 그런 거구나. 그러고 나서 한국에 돌아오니까 한국에서는 비자 때문에 뭐 눈치 볼 일도 없지,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지도 않지, 부모님이 재워주지, 밥 해주지, 빨래 해주지, 내가 그 전에 살았던 그 작은 방이 이렇게 소중했던 거였구나. 그냥 편한 아르바이트 하면서 대학교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됐거든요. 호주를 가기 전에 내가 불평불만했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엄청 감사한 거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워홀을 갔다 온 뒤에 진짜 열심히 한번 살아봐야겠다 해서 책도 많이 했고 여러 강연들도 쫓아다니고 졸업한 선배들도 찾아가서 조언 받고 그렇게 저는 막 열심히 살았죠. 근데 이제 점점 졸업할 때가 다가오는 거예요. 내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학교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학점이 좋은 것도 아니고 스펙이 좋은 것도 아니고 집안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하나 특출난 구석이 없는 게 내가 나 스스로를 바라봐도 진짜 뭐 특출난 게 없다. 내세울 만한 게 없다. 그때 이제 대략적으로 제 삶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뭐 살다 보면은 나는 적당한 회사에 들어가서 적당한 연봉 받고 적당히 일하다가 이게 익숙해지면 또다시 뭐 신세 한탄하면서 다시 예전의 그 모습으로 감사하지 못하고 되는 대로 살아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를 한 번 더 다시 밀어붙여야겠다. 그 생각으로 미국에 인턴십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인턴십이지 워홀이랑 똑같아요. 거기서도 끝나누기가 있어. 인턴 비자, 유학생 비자, 영주권, 그리고 시민권자. 참 신기하게 한국 사람들은 어딜 가서도 끝나누기 하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전에 있던 인턴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동안 그냥 청소만 하다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싼값에 심부름 시키는 용으로 인턴을 뽑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왜 갔어요? 애매하게 살기 싫어가지고 간 거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회사에다 요청을 해서 이직을 하게 됩니다. 인턴 비자로 이직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는 거의 미친 짓이에요. 그냥 거기서 1년 잘 버티면 그 인턴십 타이틀을 따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해서 이직을 못하게 되면 한국에 바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직을 했네? 그것도 규모가 한참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한 거죠. 그렇게 어렵게 들어간 회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대충 일하고 싶지 않았어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사장님이 시키지도 않는데 주말이 되면 내가 막 시장 조사하러 다니고 제 차에 상품 재고들 막 실어가지고 주말 플리마켓 가서 막 팔아보고 회사 창고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인스타그램 컨텐츠 만들어서 올리고 진짜 말이 인턴이지 그냥 정직원보다 훨씬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1년 만에 시니어 디자이너를 달아주더라고요. 이 내용은 제 책 럭키드로에서 다 읽어보신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직을 3번을 더 합니다. 미국에 있는 5년 동안 4번의 이직을 했는데 저는 제가 일을 잘했다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모든 회사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했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웹사이트를 리뉴얼 하는데 뭐 사진이랑 텍스트로만 만들면 되는데 저는 일러스트를 그리면은 좀 더 고객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그걸 제가 일일이 다 그렸어요. 기존에 있던 제품 사진들이 다 시기가 다르니까 그 색감이랑 배경이랑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보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또 창고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사진을 다시 다 찍었어요. 그때 그 창고에는 에어컨도 없어가지고 그 LA 엄청 덥잖아요. 거기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굳이 내가 그 모든 상품들의 사진을 다시 다 찍어서 일관성 있게 그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매니저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한다고 내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게 더 좋으니까 이게 더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내가 그냥 다니면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나는 발전이 없고 특출난 거 없이 애매한 사람으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너무 싫으니까 진짜 유난을 엄청 떤 거죠. 근데 그러니까 진짜 회사에서 제 비자 스폰 비용을 다 내주더라고요. 제가 이직을 많이 했던 이유가 그 전 회사들에서는 비자 스폰 비용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내 스폰 비용도 못 내줄 회사라면 내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회사에는 있을 필요가 없다 해서 이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번을 이직을 하게 됐고 어쨌든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은 내가 남들처럼 평범하게 일하면 똑같이 평범하게 살게 된다. 예전에 저는 특출나게 태어난 사람들이 특출난 성과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저의 비교 대상은 미국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냥 미국 국적도 너무 부럽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것도 너무 부럽고 그리고 그런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유롭게 크리에이티브하게 교육을 받은 것도 너무 부럽고 특출난 성과는 특출나게 태어난 사람들이 갖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특출난 사람이 특출난 성과를 내는 게 아니고 특출나게 일하는 사람이 특출난 성과를 만들고 특출난 사람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 안전한 길, 편안한 길,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길로 가면 그냥 그 수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 되는 거고 남들이 안 하는 선택, 불편하고 피곤해도 그 힘든 길을 굳이 선택하는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특출난 사람이 되는 거였더라고요. 그때 진짜 인생의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모두가 꼭 특별하게 살 필요는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도 좋은 길이에요. 그걸 나쁜 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불평할 때 있잖아요. 내 지금 삶이 불만족스럽고 아쉽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지금과 다른 삶이라면 늘 하던 대로 남들이 하는 대로 살면 안 되고 유난을 떨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저가 그랬어요.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는 특별하게 살고 싶거든요. 근데 말로만 특별하게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고 행동으로, 몸으로 특별한 일을 해야죠.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게 됐냐면 제가 최근에 이런 댓글을 받았어요. 실체는 없고 껍데기만 존나 커 보임. 뭔가 일도 생산 못하면서 뭘 가르침. 그런데 남들보다 많은 것을 누림. 사이버 교란종. 벽에 삐대 터트려야 함. 벽에 삐대 터트려야 된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댓글이 진짜 하나도 안 긁히는 이유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이런 사회적 시선에 저항하기 위해서거든요. 너는 명문대를 못 갔으니까 성공을 못해. 넌 대기업에 못 들어갔으니까 루저야. 넌 아직 어리고 경력이 없으니까 입 닥치고 그대로 있어. 이렇게 사람을 마치 스펙으로 끔나누게 하고 기회는 안 주면서 넌 그냥 그 자리에 쭈구리처럼 살고 있어. 이렇게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런 사회에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게 제가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지만 저의 과거를 얘기한 거예요. 제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제 컨텐츠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혹시 CCTV 달아놓은 거 아니냐, 어떻게 지금 나에게 딱 필요한 영상을 올렸냐 그러시는데 사실은 제가 만드는 대부분의 컨텐츠는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필요한 거니까 저와 닮은 여러분들한테도 필요한 거겠죠. 제가 만드는
진짜 대부분의 것들이 제가 첫 번째 고객이거든요. 제가 제일 먼저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면 구독자분도 좋아할 거다. 아니다. 구독자가 없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거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다. 그렇게 시작한 게 드로앤드류 채널이었고, 어쩌다 보니까 제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저의 역량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낸 거는 맞아요. 그거는 인정합니다. 너는 거품이다, 네 실체에 비해 많은 걸 가졌다, 뭐 이런 말이 그게 막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제가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를 맞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진짜 제가 로또를 맞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로또가 나를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 구독자가 그린이가 아닌 저에 대해 잘 모르고 댓글을 다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자면, 혹시 제가 말을 세게 했거나 제 말에 상처받는 일이 있었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인이 더 노력하길 바래요. 인생의 격차는 그렇게 밑바닥이고 열등감과 질투심에 쪄들어 있을 때, 그때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정말 인생을 막 살아야지, 진짜 밑바닥에서 열등감과 질투심에 쩔어 있을 때, 그때가 진짜 기회더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